또 오늘 이 방송으로 매불쇼를 또 반명딱지 붙일까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 국민이 다 등을 돌려도 마지막 남아있는 한 사람이라면 그게 저입니다. 저는 선언했고요. KBS 안 하겠습니다. 선언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아니 잘못된 길이라고 안 할게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노선을 길을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해요. 존중하는데 그것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긴 해요. 근데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몰라서 이렇게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본인의 수준에서는 검토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작가님이 생각할 때는 실패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잘못된 길이라는 표현하고는 다르죠.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다. 대통령 자리에 있지만 실제 통치하고 있지 않다. 그냥 비서들이 통치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요. 지금요, 사실은 제가 대통령이면 하야해요. 무슨 부귀영화를 더 누리고 무슨 애국을 더 하겠다고 지금 청와대에 있는 겁니까? 무슨 영이 섭니까, 대통령이 지금 아들들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가까이 하기에는 좀 너무 먼 분이세요. 존경의 대상이에요. 한 5년 전에요. 그때 제가 동아일보의 칼럼을 연재할 때였는데 매주 칼럼을 썼는데 정치 칼럼을 쓰면 10번을 쓰면 한 8번은 정부 편을 들었고 한 2번 정도는 좀 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깐 것만 기억해.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인 김대중, 인간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제가 이해하는 범위에서 이제 지지하거나 비판하거나 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 시점에서는 그 범위에서 칼럼을 썼던 거고 지금은 이제 저도 나이를 더 먹었고 세상도 좀 더 살아봤고 그동안에 정치도 좀 해봤고 실제로 국가를 운영할 때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좀 조금 봤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이해하는 각도가 좀 달라진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너 25년 전하고 지금하고 말이 왜 그렇게 달라? 이러면 아니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라고 저는 말을 하죠. 유시민 작가가 5년 내내 DJ를 흔든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1977년 대통령 선거 때는요, 그 유명한 DJ 필패론 그러면서 자기 대학 은사인 보수정당 한국당이었던가요? 조순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도 안 됐는데 하야로 마지막에는 정신이 좀 나간 것 같다. 여러 가지가 얼마나 괴롭혔어요. 과거에 했던 발언 제가 기억하는 게 있는데 대통령이 누가 돼도 나라 안 망한다. 이 말 유효하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왜 했냐 하면 상대방이 이기면 나라 망할 것처럼 하거든. 우리 정치는 그렇죠. 예. 네. 거짓말이에요. 제가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한 살. 그러니까 제 생애에 처음으로 저보다 젊은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무대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60세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 65세가 넘으면 때려 죽여도 책임 있는 자리는 가지 말자. 이게 제 소신 중에 하나인데 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죠.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뇌세포가 엄청 많이 되었고 65, 66, 67, 68 돼가지고 그때 잘 나갈 때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의 지위를 이용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은 20년 전의 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인격체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20년 전의 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인격체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20년 전의 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인격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유시민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안 할 수 없죠. 지난 주간에 정말 또 이분이 나와서 시끄러웠죠. 그 물을 많이 흐렸습니다. 흙탕물로 만들어 버렸는데 시끄러웠습니다. 아니
과거에는 극찬하던 이 대통령을 이제는 거의 저주합니다. 저격 차원이 아니라 저주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아무 내용이 없어가지고 음. 그 규정, 주장, 선언 이런 것만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유시민 씨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정계 개편과 관련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PD님 표현대로 하면 저주죠. 네, 저주야 저주. 아니 근데 그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뭐 반론을 하든지 하는데 이게 무슨 라스푸틴도 아니고 무슨 천공 스승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한다고 감지했고 그건 실패한다 그러면 실패하는 건가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식의 얘기였고 네. 아마 뭐 추정을 해야 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구조적 다수파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정계 개편으로 그죠. 이해를 한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계 개편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없잖아요. 한 네. 번도. 이재명 대통령을 마치 그 정치적 이합 집산이나 하는 혹은 뭐 야합이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으로 내가 나 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 이거는 중립을 취할 만한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은 신이 아닙니다. 비판할 수 있죠. 네. 비판하더라도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저렇게까지 모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뭐 굳이 논리적인 반박을 하나 하자면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 진영이 구조적 다수가 되는 건 되게 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뭐 보통 때라면 이 양당 구조 하에서 민주당이 집권하기도 하고 국민의힘이 집권하기도 하죠.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 그 내란을 벌여서 정권을 빼앗겼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도 지도부가 올림픽 공원에 가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의 신뢰를 흔드는 부정선거 음모론 따위에 올라타 있는 그런 위험한 정당이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거가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으로 막 그 서울 같은 데는 넘어가기도 하고 대선은 너무 적은 표 차이로 우리가 이기고 예. 이 상태에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지 못한다는 건 대한민국이 상시적인 헌정 질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는 담아내지 못하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네. 여기는 이제 극단주의들을 소화하는 뭐 그런 정당처럼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왼쪽에서는 좀 진보 좌파 왼쪽 뭐 정당들이 조금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민주 진영, 민주 진보 진영이 구조적 다수가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은 저 극단주의 세력에게 정권을 빼앗기지도 않게 되고 극단주의적인 세력이 다시 자기들이 집권하려면 극단주의와 결별하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 다시 그 보수가 담는 그릇이 되고 이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정계 개편이라는 게. 예. 근데 유시민 작가께서는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저쪽만 극단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극단 세력이 있습니다. 있죠. 네. 이쪽의 극단 세력은 극단 세력이라고. 그렇죠. 극단. 딴지만 읽는 극단 세력. 정보성 선생님 뭐 딴소 할아버지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되게 그 부적절한 혹은 우리가 지향하기에는 되게 지금 현실에 안 아니 맞는 딴지만 인식이라고. 바라보면 야당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니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죠. 뚱따지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 네. 우리가 중도 보수까지 다 아우러서 어떻게든 한 표라도 더 가져와야 집권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건데 이 양반들은 그냥 그 당장 그런 중도 외연 확장 세력마저도 다 그냥 불순 세력으로 여기고 그러니까요. 용역 철거 세력으로 여기고 그래서 어떻게 집권합니까? 집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 뭐 김어준 씨는 집권 안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누군가 장사해야 되니까? 악마가 있어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받게 되는 고통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유시민 작가께서. 예. 대통령께서 뭐 1년 동안 검찰 개혁과 관련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집권하기 전에 검찰청이 네.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해놓은 게 검찰청을 해체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곧 해체돼요. 중수청이랑 공소청으로 나눠놨잖아요. 예예예. 엄청난 대변혁이잖아요. 예. 근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보안 수사권 하나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검찰 개혁을 뭉개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게 일단 사실관계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됐고 또 하나는 그 겸손 힘들다 거기 출연하시는 분들 위주로 자꾸 펼치는 논지던데 네.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다.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네. 구했잖아요. 저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몇 번 되는데 네. 설명하고 이러저러 해서 그건 필요하다고. 근데 본인들이 교조주의적인 혹은 근본주의적으로 걸어놓고 이제 와서 저런 식으로 대통령을 거짓말하거나 아무 일도 안 한 사람 만드는 게 매우 저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시민 전 장관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제발 딴지만 보지 말고 언론을 좀 보라고. 네이버 뉴스 가서 재래식이라고. 검색이라도 좀 해보고 그런 말을 했으면은 그런 말을 했구나 느끼고. 그건 다 친윤 언론이라서 안 본대요. 정말 답답한 인간들입니다. 딴지 게시판 올라온 글보다는 조선일보 기사가 훨씬 낫습니다. 거의 그 정도입니까? 제가 딴지를 안 보거든요 이제. 정말 거기는 정신이 많이 이상한 사람들이 거의 그 집성촌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 왜냐하면 네. 뭔가 글을 쓰거나 했을 때 자기들이 불편하면 뭐 유배지로 보낸다면서요? 글쎄 말이야. 그러면 이제 같은... 유배지 가면 그 정상적인 글이 꽤 있어요. 그래요? 유배지 가면 또 이거 또 이렇게 하면 또 유배지 광고돼 가지고 사람들 많이 가겠네요. 예전에 밤에 조선일보 이래가지고 조선일보 독자마당 가가지고 사람들이 저동마라고 그런 것처럼.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필패론을 친문의 윤건영 의원이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손가락 말고 달을 봐야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달을 보고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윤건영 의원께서는 아마 그 유시민 작가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그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일각에서는 좀 과하게 모욕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십자가 밟게 하기도 하고 저도 압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윤건영 의원님을 포함한 친문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나 뭐 최민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할 때 늘 그 유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유산. 그러니까 우리 네 분의 대통령이 있는데 어느 한 분도 빼놓을 수 없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주출도 중 하나 아니냐 왜 그렇게까지 비판하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온정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유산 논아먹기만 하자는 거죠. 김성애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정부든 공과가 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도 공과가 있죠. 네. 그 과부 부분, 그러니까 부채 부분, 대표적인 부채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칼라치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윤석열 그 자체거든요. 네. 윤석열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 서울중앙제일지검장이었다가 기수 파괴를 해가면서까지. 네. 그리고 난 뒤에 검찰총장이었는데 네. 그 검찰총장이 조국 사태를 통해서 정치적 몸집을 키웠고 네. 조국 사태에서 조국이 사실 져버렸고 죄가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 검찰총장을 추미애 도지사께서 징계하려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네. 했는데 그 추윤 갈등 몇 년 동안 이어졌던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리도 못하고 있다가 상대 진영의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3년간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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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과잖아요. 부채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거를 친문 인사들이든 민주당 사람들이든 감당을 좀 해줘야 돼요. 그 언급 자체하는 것을 굉장히 불온시하는데 안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집권하려면 왜 네. 실패했는지 아주 정말 뼈아프게 복귀해야죠. 왜 유시민 작가나 김호준 씨나 이런 분들한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발하느냐? 예. 자꾸 그 부채를 유산으로 착각하거든요. 아, 윤석열이라는 그 탄생, 성장, 이 배경에 조국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우리 진영의 핵심 지지층인 젊은 세대를 떠나가게 했던 거기 배경에 조국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조국이랑 같이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20, 30대들한테 어떻게 보이냐면 윤어게인이랑 똑같이 보여요. 정신 나간 거지 진짜. 윤석열 심판받았는데 그 윤석열 세력이랑 같이 하자고 하는 걸 보고 윤어게인이랑 같이 하는 놈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죄질이 같다는 게 아니고 그 양태가 같다는 거예요. 네. 조국 우리가 심판했는데 예. 계속 조국 같이 하려고 하는 건 조어게인, 윤어게인 하려고 하는 것처럼 조어게인. 보이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 윤건영 의원님께서 저렇게 말하는 거는 그 부채 부분에 대한 거를 완전히 빼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부채를 잘 감당을 하고 공과 평가를 확실히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평가를 하겠죠. 그럼요. 예. 예.